여론조사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도가 31,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29인데 여기서는 무당층 29%나 됩니다. 현재는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대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그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막 뒤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대부분 다 회복했다. 그러니까 4월 보궐선거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송사는 아닌데 SBS 여론조사에 대선 여론조사가 있어서 잠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게 4월달 여론조사고요. 밑에가 7월달 여론조사예요. 대선 주자 지지도 볼게요. 근데 이게 조사기관이 렉스트 리서치라고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00명한테 물어본 거고요. 무선 전화 면접 조사예요. 무선 100%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본 거였고요. 응답률은 22.6%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4월달에 22.2%였는데 7월달은 25.1%. 이낙연 후보가 10.8%였는데 7월달에는 12.0%. 윤석열이 당시에 28%였는데 지금 24.5%.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양자 대결 한번 볼게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지사 36.9, 윤석열 34.0.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경선 중이고, 그러면 경선 주자인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재명은 싫은데 이낙연이 좋은 사람들은 당장 여기서 기권하거나 이재명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나왔을 때지만 현실적으로 더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확장성 더 높겠죠. 이낙연 대 윤석열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32.7, 윤석열 37.3이에요. 물론 이낙연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서운하시겠지만 최근에 한 개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이낙연 후보가 양자 대결할 때 이재명 후보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냐면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낙연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재명 디스를 심하게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한테 지고 있잖아. 근데 이낙연 후보가 이기려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표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본인이 양자 대결을, 그러니까 후보가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당내 후보는 네거티브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를 잃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네거티브가 심하게 되면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쪽이 이재명 후보한테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해. 여론조사가 왔어. 손이 안 간다고. 이게 지금 현실로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지금 경선하는 동안에는 어떤 후보의 그 상대 후보도 사실 아킬레스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건드리지 말고 당 내 문제, 예를 들면 검찰 개혁 때 왜 조인하지 않았어? 왜 서포트하지 않았어? 막 이런 이야기를 비판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그러면 그 조중동이나 이쪽 언론들이 특히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역선택 이야기가 나올 때 특정 후보를 콕 집어서 지지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후보가 본선에 나갔을 때 그 고리를, 그러니까 그 약점을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뭐야? 그럼 그 사람을 본선에 나간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됐으면 사실 이만큼 찬 거거든요. 더 이상 이걸 봐준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1위 후보가 생채기만 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칠 수 있는 거는 다 쳐야 된다, 다 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의 본성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치면 나도 치고 싶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라고 뭔가 더 알리고 싶고 그 인간성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 지금 캠프들 난리 났어요. 그 물밑에서의 그 감출 수 없는 네거티브 본성? 그러지들 마세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내가 후보가 안 되더라도 존경은 남기고 가십시오. 내가 후보가 안 됐더라도 존경은 남기고 가시라고. 그리고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다음 대선 나오실 분들 많습니다. 네거티브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 경쟁만 하세요. 우린 그거 볼 자세 돼 있거든. 재미는 없어도.
사실 이제 누구라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6명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안 될지 뻔히 알면서 자기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정말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오신 분들이 아니구나. 아무튼 있어요. 자, 누구라고 말은 않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오히려 자기의 품격을 더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정말 기대가 되는 주자들은 살짝 서로 디스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흥행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약간 좀 재밌다. 이거 뭐야? 이렇게 모이는 효과도 있는데 정말 지지율이 무슨 미꾸라지 수염도 안 되면서 자기가 무슨 용인 줄 알고 막 쏟아내기만 하면 자기의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 진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오히려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네, 그런 착각을 하는 이유가 또 이 오빠의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전 누구랑 말 안 했는데요. 네, 그 오빠인 것 같아요. 네. 지지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너야말로 민주당의 미래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그 캠프 안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상상 속에서 즐겁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고 잘못하는 있는 겁니다. 거죠. 정치를 잘 모르고 하는 행위에 가깝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곳을 가나 나중에는 팽당해요. 쓰고 만다고 극렬한 이게 결국에 한번 생각하면 해봅시다. 후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각 캠프 사람들이 다시 다 그 단일 후보 캠프로 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극렬하게 했던 놈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왜 그 디스는 어느 정도까지가 디스냐면 정청래 의원이 정봉주 의원한테 정치 내가 가르쳤는데 이런 식의 그거는 디스는 디스인데 재밌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의혹이 해소가 된 사건. 이 중에 근데 그게 의혹 자체로 오랫동안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돼버린 사건에다가 소금 뿌리는 거. 그게 네거티브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전과 사범, 뭐 형수욕설, 김부선 이걸 다시 가져오는 행위는 의미가 없어요. 필드가 된 건데 저쪽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남겨둔 이상한 카드예요. 우리가 그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거고 기본소득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캠프나 이런 데서도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솔직하게 악플 쓰셔도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생, 뭐 옵티머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 쪽이 계속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막가자는 거거든요.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만 있는 것들을 계속 꺼내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저쪽 사람들이 공격할 거리를 찾아다가 미리 막 투척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것은 진짜 네거티브인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게 검증의 과정이니까 해야 된다.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후보가 결정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쫙 쪼개진다니까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방송이 하나 더 남았어. 아직도. 7시 50분까지 방송했는데 여기까지 많이래. 고생하셨고요. 저는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았어요. 9시에 또. 맞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9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는데 정말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방송은 초반에 재밌자고 출범하지 않고 최소한 10회 정도를 관망하듯이 지켜볼 거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심심하시면 들어오시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볼 게 없으면 9시에 들어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시